10장 플레이스 브랜딩 목차로는 1절에서 도시와 국가로 해서 플레이스 브랜딩의 개념과 도시 브랜딩에 대한 공부를 하고, 2절에서는 플레이스 브랜드의 유형으로 해서 스토어 브랜드, 거리 브랜드, 관광 도시 브랜드, 국가 브랜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브랜드 마케팅이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와 정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 브랜드와의 어떤 마이크로한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브랜드라고 하는 매크로 차원까지 조직, 매장, 거리, 도시, 국가의 모든 경쟁 공간 대상물에 적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약 230여 개가 있는데, 이러한 230여 개의 자치단체들도 플레이스 브랜드, 즉 장소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마케팅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장소 이퀄 브랜드라고 하는 등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로 도시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상훈과 장동연이라는 사람은 특정 장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플레이스 브랜딩의 핵심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특정 장소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독특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플레이스 브랜딩은 하나의 상품인 장소와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스 브랜딩의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장소가 단지 지리적인 공간에 불과하였다면 이제는 장소도 소비하고 경험하는 재화와 서비스 브랜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브랜딩, 즉 장소 브랜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목적지, 도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접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 브랜딩은 기존의 이미지 개선 활동에 중심을 두었던 장소 마케팅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패러다임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장소를 소비가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로 보고 목표 시장에서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나 도시 마케팅의 목표 도출 및 파트너십 창출,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비용 절감 및 경쟁 우위 확보, 지역의 비즈니스 가치 향상, 관광객의 재방문율 향상, 과거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 상쇄,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 간의 협력과 동맹 관계 강화 등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 브랜딩에서는 도시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기업과 같은 하나의 브랜드로서 다른 도시,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일수록 그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장소의 독특함과 어떤 차별화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되는 상품,
기업 브랜드와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장소 마케터는 장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 프로모션, 장소 실체 개선 등의 작업에 더하여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보고 개성 있는 그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도출해서 브랜드 자산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실천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의 슬로건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Surprising Singapore라고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트룰리 아세아,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킹덤 오브 원더, 필리핀은 필리핀스 와우, 인도네시아는 Admit You Love It 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소 브랜딩은 그 지역과 연관된 모든 구성원의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 클러스터 혹은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고객, 상품 브랜드, 인프라 서비스, 소통, 브랜드 자산 구축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품 브랜딩과 달리 장소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장소 브랜딩 성패의 가장 중요한 영향 요소로서 고객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지역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장소 브랜딩의 차별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소 브랜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의 어떤 상호 합의가 중요하고 지역 주민과의 정보 공유가 기반이 되어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장소 브랜딩 전략 개발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개성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인간적인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구매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고 브랜드의 감정적인 측면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니퍼 아커라고 하는 학자는 브랜드 개성 척도로서 무엇을 내세우냐면 성실, sincerity, 흥미, excitement, 능력, competence, 세련, sophistication, 강인함, ruggedness 이걸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상품 브랜드 개성 척도이므로 최근에는 장소 브랜드 개성 척도 또는 도시 브랜드 개성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소 브랜딩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상품 브랜딩이 대상이 제품이라고 하면 장소 브랜딩은 대상이 장소, 즉 지역이나 도시나 국가가 되는 것이고, 상품 브랜딩이 수행 주체가 기업, 즉 CEO와 마케팅 부서가 수행 주체라고 한다고 하면, 장소 브랜딩은 지역 클러스터나 지역 거버넌스로 지역 주민, 고객, 상품, 인프라,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입니다. 상품 브랜딩이 개성이 브랜드 개성 척도에 가는다고 하면, 장소 브랜딩은 장소 브랜드 개성 척도 또는 도시 브랜드 개성 척도에 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출생했다고 하면 대개 우리가 출생지 반경 10 내지 20km 정도에서 평생 살다가 50세 이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자신의 출생지와 성장기와 성인기에 활동하는 장소가 상당히 다릅니다.
어쩌면 70세 이후에 은퇴하게 되면 또 다른 30년 동안 살아가는 은퇴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즉 출생지와 학교 다니는 스쿨링 장소, 또 직업 소재지, 은퇴 장소가 이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와 직업을 하듯이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와 국가를 결정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삶의 터전, 투자 지역으로 결정하는데 지역 브랜드라고 하는 것, 즉 플레이스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게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시와 군, 구를 합쳐 그 수가 230개 정도인데 그 플레이스 브랜드 개념으로 보면 자이든 또는 타이든 우리는 거주지 230개 중에 한 개 플레이스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향후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거주지와 터전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멀티 헤비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세종에 살고 서울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고 또 딸은 수원에서 직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세종과 서울과 수원이라고 하는 3개 이상의 장소 브랜드와 깊게 관여하면서 인생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변화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도시 규모가 커지는 지역적, 사회적 변화 양상을 이야기합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2050년경에는 70%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를 등장시키고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도시에서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브랜드는 흔히 국가 브랜드, 지자체 브랜드, 관광 도시 브랜드 등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나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그냥 계속해서 살 것인지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안보적으로 안전하지 못해 동남아시아 또는 다른 대륙에 가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도 일종의 브랜드로 그 의미가 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서 인식되고 있고 투자자와 방문객 그리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서울도 행정적으로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들 4개 자치구가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4구라고 하는 플레이스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남 4구를 보면 서초구가 소득과 소비가 가장 높은 강남구, 면적이 가장 큰 서초구,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서로 인접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이 프리미엄 가치가 발생하면서 강남 4구가 명품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강남은 경제 사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유형의 트렌드의 발산지로 문화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도시와 국가는 우리들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공간이 절대 아니고 자신이 선택하는 일종의 하나의 브랜드로 부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도시들은 거주민의 삶의 질과 방문객 만족을 위한 일종의 플레이스 브랜드 마케팅 전쟁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스 브랜드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스토어 브랜드입니다. 소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유통산업이 발달해서 제품과 서비스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소매업체들은 경쟁 매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매장을 차별화시켜서 스토어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토어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친숙도, 충성도 등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매장의 개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유통업체들은 스토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브랜드 네임이 가지는 이미지, 즉 스토어 브랜드 자산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스토어 브랜드는 소매기업의 입장에서 수익 창출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고 소매기업의 스토어 브랜드는 이들 유통기업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매장은 소비자에게 쇼핑뿐만 아니라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장소 브랜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소매 기업의 브랜드는 기업의 브랜드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매업을 운영하는 지주회사인 기업 브랜드, 소매 매장 이름인 스토어 브랜드, 그리고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유통업체 브랜드인 PB인 것입니다. 즉 소매 스토어 브랜드는 상위의 기업 브랜드와 하위의 PB 프라이빗 브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브랜드 자체가 소매업의 스토어 브랜드가 되는 경우와 PB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차원의 소매 유통 브랜드 네임을 가진 예는 컴퍼니 브랜드인 테스코가 홈플러스라고 하는 스토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에서는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PB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월마트는 컴퍼니 브랜드와 스토어 브랜드가 같으면서 다양한 라인의 PB를 보유한 두 개 차원의 소매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토어 브랜드의 발전은 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모 회사, 즉 컴퍼니 브랜드의 재정적, 마케팅적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스토어 브랜드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조직의 자산 또한 늘어나게 되어서 운영 능력이 좋은 회사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토어 브랜드의 위치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어 브랜드는 PB의 상위 브랜드로서 소비자와의 1차적인 접점 브랜드이고 PB 소비를 유발시키는 공간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스토어 브랜드는 컴퍼니 브랜드의 하위 개념으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실질적 경제 행위 공간이고 경제적, 마케팅적,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스토어 브랜드의 성장은
상하의 쌍방향으로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네임으로 다른 두 개의 브랜드 네임보다 우월한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스토어 이미지는 시장 경쟁 속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할인점 2위 업체인 타겟은 패션 지향적인 제품 라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국내에서 이마트라고 하는 곳은 한국 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매장 운영으로 오늘날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마케팅은 각 대형 할인점이 지향하는 가치를 브랜드 네임을 통해 표현되도록 하는 스토어 브랜드를 통한 가치 창조에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월마트라고 하는 스토어 브랜드에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가 타겟이라고 하는 스토어 브랜드에서는 패션 지향적인 제품 구성이, 그리고 이마트라고 하는 스토어 브랜드에서는 한국 대표 할인점을 생각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스토어 브랜드를 통한 연상작용을 통해서 매장 방문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무형자산인 브랜드 자산을 이용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함으로써 유통업계는 보다 장기적이고 경쟁적인 경영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1세기 소비자는 단순히 생활 필수품이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 구매의 합리성과 편리성을 더한 원스톱 쇼핑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쇼핑과 더불어 놀이, 문화, 휴식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몰링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몰링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과 놀이와 식사와 공연과 모임과 교육과 산책 등을 동시에 즐기는 소비 행위를 말합니다. 즉, 몰은 상품의 구매 문화를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포를 방문해서 소비자들은 점포에서 적어도 평균 서너 시간, 8시간 동안 머물면서 쇼핑과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를 즐기게 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복합 쇼핑몰이 최강의 소매업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브래그만과 웰램스는 점포의 개성 측정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스타일이나 유행, 고품질 등을 이미지를 포함하는 세련됨, 화려함, 디자인과 인테리어, 직원의 친절성 등을 반영하는 열정, 공간 배치와 통일성, 경영관리 능력과 관련된 안정성, 약속된 품질이나 비용의 가치 등을 통한 고유함, 정체성과 변화가 없고 부정적인 인식을 주장하는 불쾌함의 5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점포의 개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소매업체의 이미지는 고객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인상, 즉 분위기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이 포지셔닝을 위해 설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의 분위기는 기업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매장의 물리적 성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점포 기업의 경우는 웹사이트나 카탈로그, 자동 판매기 등의 물리적 성격의 분위기가 투영되어서 이는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소매업자의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요소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매업체 분위기는 소비자의 쇼핑 행동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포에 들어가게 되면서 입구에서 느껴지는 짧은 어떤 첫인상으로 분위기를 인식해서 상품과 가격으로 기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정 매장의 성격을 창조하기 위해서 소매업자는 사전에 상품 진열, 쇼핑 행태 등 물리적 환경과 연관되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계획해야 하고,
이러한 비주얼 머천다이징, 시각적으로 보이는 상품 진열이죠. 이런 것들은 판매 증진을 위한 쇼핑 공간 계획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매장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매장의 내외관, 매장 구조뿐만 아니라 상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구매 시점 진열 등이 관련되게 됩니다. 우선 매장의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판이 어떻고 출입구, 창문, 조명, 건축 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또 매장 전면은 매장의 물리적 외관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기 때문에 소매업자는 매장 전면을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이는 곧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안내 표지판은 방문자를 위한 방향과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상징물이나 표지판, 간판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스토어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고객의 매장에 들어서서 마주하게 되는 매장의 구조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매장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연상들을 제공하게 되고 결국 고객은 브랜드 공간에 실제적으로 진입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적절한 상품의 배치와 진열이 가미되어서 소비자들은 해당 점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매장 분위기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일관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